지금 원칙은 무조건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무조건 분할 매수고요. 그나마 저는 기대할 수 있는 게 내수주들이라고 봅니다. 내수주. 예.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이냐. 그렇죠. 소액으로 결국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렇죠. 초기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 투자 논리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예, 참 어려운 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장을 바로 그 시장이 좋아졌을 때 어떤 주식이 턴할 것이냐에 대한 그 힌트나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 기회로 활용하자. 네. 네. 본격 이제 소액으로 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건설주, 항공주, 그 다음에 조선주를 보신다고 했는데 네. 이 세 가지 섹터에서 그게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고 무조건 지금 원칙은 무조건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무조건 분할 매수고요. 매도할 때는 한 번에 다 팔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대신에 매수는 무조건 철저하게 분할로 그냥 체결되고 올라가면 그것만 가지고 매매하는 정도. 그냥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설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되지 그냥 너무 아쉬울 필요도 없다. 분할 매수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한 몇 프로 정도를 일단 시작부터 그러니까 몇 개로 나눠서 해보는 게 적정하다고 봐요. 이거는 완전 다 개인 성향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딱 이제 분봉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4분할 매수 정도까지는 해요. 근데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사실 4분할 매수가 다 투입됐다는 거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밀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 의미가 같은 종목에 대해서 네 번에 나눠서. 네, 그러면 사실 종목이 4분할 할 때까지 밀렸다는 거는 시장에 뭔가 외부 충격이 왔다던가 종목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사실 1분기, 2분기에 좀 실패했던 게 너무 성급했던 경향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분할 매수했으면 충분히 심적으로 편했을 만한 종목들도 많았고 충분히 본절할 종목도 익절하고 나왔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또 이번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또 뼈에 새기는 시기가 돼가지고 그런데요.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를 보면 이것도 제가 지금 분할 매수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제 트레이딩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역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 거래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밑에 눌러줬다가 다시 리바운딩 할 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는 근거들이 앞에 이렇게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트레이딩으로 잡아가는 것들은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 나오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분봉의 이평선 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세부적으로 가는데 충분히 분할 매수해도 됩니다. 또 뭐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또 분명히 기회는 올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쉬워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도 그렇고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죠. 현대미포조선도 지금은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데 그렇죠. 어디까지 밀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미포조선 21선 정도에서 밀릴 거라고 예상해서 샀는데 한 번 더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평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또 한번 분할 매수 접근이 모든 종목 통틀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카카오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바닥에 대한 그러니까 정말 싸다라는 네. 관점으로 이제 물타기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저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특히 카카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 항상 말씀드렸던 거지만 뭔가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대량 거래가 한번 바닥에서 나와줘야 이거 우리가 만드는 개인들이 그러니까 싸다라는 기준은 우리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를 싸고 시장이 알아주려면 결국은 뭔가 시장의 판단은 결국 그 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좀 필요한 거.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게 이유 불문하고 이런 대량 거래들이 바닥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게 한 번은 나와줘야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고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다고 봐요. 카카오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문 제가 여기 나온 기사를 보는데 뭐냐면 동학개미들 우량주만 골라서 샀는데 마이너스 대기업의 배신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업이다 생각하고
정말 가치 투자 생각하고 했는데 그죠, 쉽지가 않죠. 네.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럼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대형 구운에서 좋은 게 자동차 섹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자동차를 좀 물어보려고 네. 했는데 자동차 차기 주도주로 반도체하고 자동차주를 많이 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잘 버텨요. 네.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렇게 잘 버텼던 것들이 오히려 무너지고 그러지 못했던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자동차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이야 아니면 이거 뭐 헷갈리는 거지 이제 자신이 없는 거야 지금 네, 네. 하도 이 시장이 이상하니까. 자동차 일단은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바닥에서 뭐 한 20% 올라왔죠. 7만 원에서 지금 한 20% 올라왔거든요. 그럼 딱 20% 정도 올라왔네요. 7만 원대에서 딱 지금 8만 4천 원 정도니까. 근데 여기 있었던 이 대량 거래에 유의미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그나마 저는 수출주에서는 자동차 섹터하고 조선 정도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현대차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일단 완성차 기준으로만 그리고 플러스 현대 오토웨버 정도 이렇게 현대기아 그룹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나마 저는 기대할 수 있는 게 내수주들이라고 봅니다. 내수주. 네. 그러니까 이번에 GDP 3월달 GDP 발표한 것도 보면 수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 있고 결국은 2분기가 우리가 리오프닝하면서 내수주가 그나마 좀 기대된다에 대한 전망들이거든요.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결국 다들 돈 쓰고 주말에 아울렛을 가도 또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억눌렸던 소비를 다들 돈이 많으신가 봐요. 엄청나게 돈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 내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내수주들 특히 뭐 오늘도 다나와 다행인 건 하이트진로는 오늘 빨간불을 막판에 만들어냈어요. 네, 양봉도 만들어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량 거래 이후 고점에서 거래량을 계속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단 실적도 개선에 대한 1분기보다는 2분기 분명히 더 좋을 거는 뭐 맞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리오프닝 관련 내에서는 화장품 주식들은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고 네, 중국 이슈 때문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LG 생활하고 아모레퍼시픽하고 차트상으로 참 바닥을 좋았죠. 다지는 네. 거 아니냐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다시 무너지네, 그러니까 꺾이네요. 근데 뭐 말씀하셨던 거, 이거는 뭐 장기 평선 딱 맞고 정석대로 이 장기 평선은 대부분 한 번의 돌파는 어렵습니다. 한 번 아무리 좋더라도 일시적으로 한 번 넘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 맞고 다시 내려왔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도 없고 그냥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이거를 딱 뭔가 이제 매물벽과 매수 세력이 맞았을 때 매도 세력이 압도를 해버리면 한 단계 레벨 다운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최근에 보면 이제 커버리지를 개시한 증권사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변수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서 뭐 한번 뭐 좀 더 밀리면 이 정도 가격에서 한번 매매해 볼 만하기는 한데 뭐 그렇게 비중이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화장품들을 접근하면 좋겠고 차라리 그냥 내수주들 또는 농기 관련 주식들, 인플레 관련 주식들 그쪽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좀 종목군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요즘 매매할 게 정말 중소형주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주식들 빼고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좋았던 것도 뭐 리오프닝주 네. 뭐 해가지고 지금 다 그냥 쑥쑥쑥 들어가요 이제. 네. 그죠? 네. 그리고 그냥 느닷없는 테마들이 그냥 네, 그쵸. 툭 튀어나와가지고. 네, 뭐 UAM이라던가 뭐 그런 테마들인데 워낙에 좀 작고 사실 정말 말 그대로 테마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형주군에서는 자동차 업종 빼고는 자동차하고 조선 빼고는 사실 뭐 지금 믿을 만한 섹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아까 이 리포트 보면 이게 보면 아까 그 IBK 리포트하고 신한 리포트하고 서로 상반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다시 한번 좀. IBK는 이제 대형주의 비중을 확대하자. 대형주가 좀 올라갈 것이다. 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는 저희 회사는 이게 저희 회사라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약간 기조가
이건 중소형주가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약간 근데 대신에 새 정부 성장산업 전략을 보면 중소형주 위주가 많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접근해 보자 그런 내용 뉘앙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무조건 계속 반대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걸 보면 새로운 정부가 이런 내용들의 정책을 추진을 하니까 이쪽 섹터 내에서 골라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 번 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응업 이런 관련 주식들은 또 최근에 또 부스부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말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려면 뭐 여기 특별하게 그렇다고 종목이 써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섹터 내에서 근데 대신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을 뭐 엉덩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한번 테마주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보시려면 보셔도 좋겠다. 예,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나온 리포트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대외 환경이 6월달 또는 7월달까지도 지금 물음표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여전히 저는 뭔가 자신 있게 대형주를 뭔가 주식시장의 자금이 대형주를 막 사서 이제 저점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려면 우리가 거쳐야 할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중소형주에 단에서 접근하시는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사실 이번 환경이 이제 다시 전환이 되면은 네.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네. 좀 네. 스물스물 여러 네. 곳에서 피어올랐단 네.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현재 상황 자체가 바뀌질 않고 있으니 네. 그러나 상황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좋은 쪽으로 호재로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대형주를 봐도 그렇겠죠. 된다. 당연히 인플레 다음 주가 종전 선언하고 뭐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는 지금 분명히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만 봐도 저는 삼성전자는 분명히 또 이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위에 겹겹이 있잖아요. 그렇죠. 61선도 있고 200일선도 있고 뚫으려면. 이걸 뚫으려면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 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몇 프로 한 번에 막 예를 들어서 대량거래 양봉이 나온다 하면 10%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네, 삼성전자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옆으로 최소한 횡보한다고 하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매물 소화, 기간 조정과 하면서 매물 소화, 소위 말하는 에너지 응축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들 있죠. 파운드리, 디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이제 지금은 청사진이나 또는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그때쯤 되면 이제 숫자로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주식시장의 자금들은 뭔가 더 세게 지르는 자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SK 스퀘어도 한 4%대 급락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 인상, 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상장 철회하는 곳들이 이제 늘고 있다. 네. 칠더스도 상장 철회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어쨌든 조금 이제 덜 공급이 된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주식이 좀 느는 게 우리 좋았는데 주식이 확 늘어나가지고 손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긍정적인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 금융시장의 어떤 겨울을 냉랭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네. 불안함의 어떤 징표로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주식시장은 편했던 시기가 있었나 싶어요. 사실 주식시장은 항상 불편하고요. 뭐 저도 뭐 원형 탈모도 오고 살도 빠지고 그랬지만 요즘만큼 사실 힘들었던 시기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요즘 그래서 제가 오면서 느꼈다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느꼈던 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뭐 몇 가지 섹터들 대응한다고 지금 뭐 몇 가지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현금이 세벌 하죠. 네, 그렇다고 기존에 있었던 거를 잘라내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막상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쉽사리 주식시장에 돈을 넣기보다는 관망하자의 자세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적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또 몇 달 남았고, 네, 그러니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조금 더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서 당분간은 재미없는 시장, 재미없는 유튜브들이 될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주식시장 잠깐 떠나 있으셔도 된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갭이 돼 있다. 주식시장 지금 나는 발 담고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겪는 이 시장의 느낌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거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르락내리락을 지금 거의 2년에 이렇게 엄청난 변동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몇 년에 걸쳐서 과거의 주식시장이 겪어왔던 그 경험치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이클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압축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의 상승과 하락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시장 사이클을 한 두세 번 정도 겪어야 자연스럽게 대응도 되고 뭐 주식시장 항상 이랬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간 그 말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작년에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 있건데 뭐 이 기회를 반면교사 삼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시려 요것만큼은 확신합니다. 네, 요것만큼은 정말 그러니까 확신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네. 잘 보낼 것이냐. 그렇죠. 소액으로 결국은 연습을 한번 해보자. 네, 그렇죠. 네. 또는 최소한 리포트라도 읽으시고 지금의 연준의 경로들, 연준이 어떻게 작년 테이퍼링에 대한 경고부터 시작해서 QT까지 쭉 이어지는 이 경로를 지금 1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서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2016년부터 18년 이때는 진짜 오랜 기간 동안이었어요. 2015년 요때 금리 인상 한번 했었거든요. 요때 금리 첫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인상이 요때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중간부터 오르기 시작했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18년 말까지 거의 한 3년 반 정도에 걸쳐서 있을 거를 지금 우리가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갖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뭐 나오는 기사들을 좀 봐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돼도 자본 유출이 적을 것이다. 그렇죠. 네. 라고는 하는데 네, 그러나 하는데. 불안하다.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 무역 수지가 적자로 네, 빠졌고 적자죠. 네.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 탈출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 중국도 지금 무역 흑자는 난다 그러곤 하는데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나오는 불황형 흑자라는 평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불안 요소죠. 근데 뭐 옛날 뭐 피터 린치라던가 보면 시장 상황 분석할 거 어떻게 맞추냐, 시장 어떻게 맞추냐, 결국은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계속 그 종목 공부하시고 변화가 있으신지 과연 초기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 투자 논리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뀌지 않았으면 계속 가져가는 거고 이제 대신에 바뀌었으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지금 중국 변수를 많이들 보내요. 이 금융 전문가들도 금통위에서도 지금 이제 변수가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대로 확 낮춰지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그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경우 네, 그렇죠. 그때 이제 한국도 같이 크게 흔들렸던 데이터가 네, 있으니까 하여튼 이러한 대신에 것들 그렇게 흔들리면 중국은 계획 경제니까 그거에 맞는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는 내용도 분명히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혼재해서 네. 알 수 없는 시장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불안하게 보는 투자자들의 입장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은 돈 가지고 한번 이 시장에서 맨몸으로 부딪혀보는 그렇습니다. 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미수나 아니면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황 팀장 올 때 그 인사했던 네. 그 친구도 뭐 LG전자를 7년 들고 네. 있어가지고 결국은 반토막 났던 거를 80% 수익 네. 내고 나오고 뭐 KTB인가 뭐 그것도 뭐 그렇게 해서 220 뭐 몇십 프로 수익 내고 나오고 결국은 자기 돈이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죠. 샀던 이유가 네. 수급이라든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는 추락했지만 샀던 이유가 그대로라는 확신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버텼다. 근데 이거 엄청난 거거든. 7년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지. 그러나 어쨌건 수익률 네. 그리고 주가 수익률을 자기는 어쨌든 뭐 월 연평균 금리 인상보다 높게 한 10% 정도 본다 그러면 그냥 난 충분히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뭐 그게 연 10%뭐 사실 뭐 워렌 버핏도 연 20% 내외니까 네. 그거를 이제 억셉트 하실 수 있으시면 하는 건데.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많은 주식들에 물려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네. 그 멘탈 관리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모셨는데 네. 하여튼 지금 그런 멘탈이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진짜 멘탈 관리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체력이 안 되면 멘탈이 금방 나갑니다. 아니 네. 저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마음도 피곤해 죽겠는데 네. 몸까지 피곤하면 어떻게 돼?
이게 저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옛날에 인도의 고행자들이 몸을 혹사시켰는지 알 것 같은. 갈수록 뭐가 달라요? 혹사를 시키면? 아니 이제 혹사를 시키면 잡생각이 안 들고 정신이 깨끗해지니까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런 댓글이 좀 올라오는데 지금 어떻게 좀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뭐지? 포인트 모바일. 포인트 모바일은 제가 이번 달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받아줘야 가는데 회사 입장은 계속 똑같아요? 바뀐 게 없습니다. 네, 뭐 이제 간간히 뭐 좋은 소식이 있긴 하는 것 같긴 한데 특별히 뭐 지금 할 수는 없는 건 아니고. 회사는 뭐 7월 달에 거래 재개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가봐야 알 것 같고, 그러니까 거래 정지하고 3분기 한 분기 만에 재개됐던 케이스가 많이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실 뭐 상장한 지 1년 반 만에 거래 정지된 케이스도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팩트 체크하고 또는 회사 다녀와서 그때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번 회사 방문하시고 네. 나서 한번 네. 업데이트 부탁하고요. 네. 네, 하여튼 오늘 시장도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뭐 멘탈 관리 이야기 했는데 사실 가장 불안한 게 이게 과연 내가 입은 손실이 복구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그죠. 이게 두려움이 사실 있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불안감이 가득한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뭐라 그럴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뭔가 조언을 드린다면.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언을 하기가 굉장히 벌써부터 힘 빠져가지고 제가 도움이 될까요? 이러고 있으니.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도 많고 요즘에 일단 주식이 떨어지면 결과론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 또는 증권사 직원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알고 있고 그치. 뭐 그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입장은 무조건 주식을 사자라고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고 그러다만 저는 이제 간혹 뭐 개인적으로 매도 신호 나오는 종목들 있으면 이제 매도하자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가끔 있기는 한데 뭐 주식쟁이가 주식 사자고 하지 또는 이제 그래서 그나마 좀 완곡하게 말씀드린 게 트레이딩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확실한 건 지금 되게 주식시장이 영원히 박살난 것 같죠. 네. 분명히 좋은 날이 또 옵니다. 반대로. 네, 반대로 분명히 좋은 거 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2020년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2020 상반기에는. 그런데 2020년, 2021년 2020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고요. 근데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또 반대로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이걸 밸런스 맞추는 시기가 분명히 또 옵니다. 시장의 자금이라는 게 스마트머니들이 일단은 일정 부분 매수 신호, 우리가 그 신호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거나 주식시장이 이제, 한국 시장이 이제 살 때가 됐다라는 신호가 분명히 올 겁니다. 분명히 또 시장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는 거고요. 제가 2018년 10월 달에 요때, 10월부터 11월 요때 분명히 겪었어요. 이거 삼성전자인데, 업종을 보면, 제가 이때, 뼈에 새겼던 게 이때라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요때거든요. 요때도 이거 봐보세요. 이때 깡통 계좌 속출했었어요. 이때 한 달 동안 이만큼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보면 대출이나 신용서도 매매하셨던 분들은 정말 깡통 계좌 속출했었거든요. 순식간에 20%가 빠졌으니까 지수가. 이때가 뭐였냐면 이제 금리 인상기 막판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의 거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미중 패권. 네. 정말로 이때 10월 30일 딱 그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10월 달 거의 마지막 날 근처였는데 정말 이때 느낌이 뭐였냐면 이때 주식시장 끝났나 보다. 영원히 주식으로 본전되기 어렵겠다. 또는 주식으로 돈 버는 시대는 당분간 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심지어 그때도 들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2020년, 2021년 또 기가 막히게 또 돈들은 또 들어왔습니다. 네, 돈도 들어왔고 이제 이건 코로나 때 빠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또 지금도 이게 빠지는 거 보면 또 분명히 그런 시기가 또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이메일 아이디가 하나 있어요.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마. 네, 10월 31일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건 기다리면 옵니다. 네, 좋은 주식들은 기다리면 올라오니까 엉덩이 싸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무조건 버티는 시기입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테마적으로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 지금 곡물 이런 이벤트들은 인플레와 관련된 이벤트들은 이게 소멸이 되면
영원히 그 가격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좀 전기 테마주들 만약에 급등해서 올라갔다고 하면 당분간은 못 올 가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점에서 물렸다고 포기하지 물렸다고 그 종목 그냥 손 놔버리지 마시고 이게 테마주인지 정말 장기 투자로 적합한 종목인지 판단하셔서 리스크 관리들은 필요한 시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시기가 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하세요. 좋은 주식 오래 보유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게 사실 정말 불멸의 논리죠. 사실 예. 가장 마법의 논리죠. 마법의 논리. 그렇지. 돈 수익 날 때까지 네. 버티면 되니까. 네. 근데 그러지 말라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잖아요. 무조건 왜? 장기 투자를 권유하지 말고 단타를 하라고. 단타라기보다는 짧은 구간에서의 좋은 수익. 섹터들이 어디 있냐, 그거 이제 돈이 몰리는 곳이 어디 있냐, 그런 걸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운용사의 입장과 증권사 직원의 입장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가운데서 적정하게.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계절을 좀 두 개로 나눠서 네. 장기 투자.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예, 예.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시장에 사는 네. 것부터 따로. 장기 투자하는 종목 안에서도 또 단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기 투자라는 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 그 안에서 매매를 해야 단타를 해도 성공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이제 계속 관심 가지고 보셔야죠. 네. 이건 또 뭔가요? 거래소 엔지스 테크놀로지 감사 보고서 미제출 상패 여부 네. 심의. 네. 하여튼 그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까지 아직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은 뭔가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안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그렇죠. 의견도 있어요. 네.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5월 15일까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들은 아마 이번 주에까지 할 겁니다. 이번 주 5월 14일, 5월 다음 15일까지, 주? 네, 다음 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했다고 해서 아직은 뭐 위험한 그런 종목 다음 주 지나서 안 하면 이제 그때서 그렇죠. 좀 네, 조심하자.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